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락컴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라커룸 시간. 자, 오늘은 화요일, 그래서 보수의 시각으로 보는 레드 라커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보수계 형과 아우 두 분을 만나보죠.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동생인 정혁진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좀 간단히 예고를 하고 또 예언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일단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상황. 민주당은 환호,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일단 화면을 보고 이어갑니다.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재판을 이렇게 마치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합니다. 모습 함께 보셨는데, 자 일단은 재판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두 분이 예상을 유죄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 검찰의 징역 3년형 선고에서 뭐 1년 반 혹은 2년 정도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총평부터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맛본 예. 해괴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뜻이냐면 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거나 판사의 판단. 최소한 내가 법리를 잘 몰랐구나 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판결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판결문은 법을 물론 판결문은 아니고 제가 받아본 건 판결 요지 뭐 재판부에서 이렇게 보내온 요지문입니다만 저는 이 안에서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법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은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구나라고 최소한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상식적이지 못한 법은 그 법의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식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상식을 기초로 한 공동체는 무너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법이 이 법의 어떤 유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식선에서 하나의 어떤 규제, 규칙, 법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법이 옳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저께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이게 진영 논리라고 저를 탓하시겠지만 저는 이재명이랑 이름 가리고 민주당 이름 가려도 이 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범죄자들을 마음껏 위증 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위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의 해석이라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내가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한다. 예. 자, 라고 이종훈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다라는 말씀. 우리 정 변호사님. 저도 놀랐어요. 처음에 이제 그 속보를 쭉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위증 맞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위증이면 당연히 위증교사 되겠네. 여러 가지 정황의 증거나 이렇게 나온 거에 비해서. 예. 그런데 속보가 무죄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놀랐어요. 예. 그다음에 전 어떤 생각을 했느냐, 뭐 제가 알고 있었던 게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언론에서 나온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그 대법원 재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진행되는 상황 정도, 그런 정도밖에 제가 그게 없으니까 예. 대신에 여태까지 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그 언론에 나오지 않은 뭔가 결정적인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게 이거 재판부 설명 자료예요. 예. 이거 제가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줄치면서 한번 쭉 봤는데 이거 보고 더 놀랐어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논리로 무죄를 갖다가 하지? 아. 차라리 그 김동연 부장판사는요, 위증 교사라고 하는 범죄를 형법전에서 지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이게 만약에 위증 교사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더 이상 위증 교사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은 그 케이스들을 갖다 쭉 그 찾아봤었는데 위증보다 위증 교사가 더 그 강하게 엄하게 처벌되지 않은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똑같거나 더 높거나 양형 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판결 어땠습니까? 위증한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 예. 위증 교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위증 교사로 인한 위증으로 인한 온갖 혜택을 다 본 이재명 대표는 무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가? 그 다음에 그 논리를 갖다 쭉 그 끌어내는 그런 것 자체도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가지고 참 그 놀랍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진성 씨는 유죄입니다. 일부 유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유리한 증언을 요청한 건 맞는데 그게 어떤 위증 교사는 아니다. 그리고 위증 교사인지 명확하게 검찰 측에 범죄 소명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판사의 핵심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위증은 있는데 위증 교사는 안 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범죄에서 돌아오는 어떤 형벌보다 그걸 함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더 크다고 계산을 할 때 합니다. 대개는. 그렇잖아요. 예. 형벌 분명히 위증 굉장히 중한 범죄예요. 예. 근데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왜? 이거보다 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없다면 없는데도 한 건 소시오패스예요. 예. 범죄 자체를 즐기거나 할 예. 때는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범행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진성 씨한테 아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위증의 이유가 위증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위증의 이유를 이 판결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요청한 거예요. 왜 요청을 했느냐? 요청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라고 백현동의 브로커와 예, 예. 함께 백현동 사업 등 경기도 분당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지사인 사람이 전화를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4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느꼈대요. 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갑이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예. 나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내 일을 막거나 혹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이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김병량 시장이 옛날에 수행비서였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그래서 한 번 안 나가요. 재판을. 1월 24일인가 안 나가요. 그때 안 나간 이유를 대요. 예. 아니, 난 솔직히 내가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시 변호사들이 종용해요. 예. 2월 달에 나와라. 그만큼 그게 자기 마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요. 그런데 그 한 이유가 어쨌든 이재명 피고인한테 있잖아요. 예. 대표한테. 여기도 요청을 했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지금 김진성 씨는 유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은 무죄다 하는 건 위증한 사람이 스스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닌데. 예.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고의성이 없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너무 점핑하는 그런 비유일 수도 있지만 살인 교사범이 있어요. 살인을 해달라고 종용을 해요. 그런데 종용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그냥 이 사람이 나빠 하고 4번씩이나 전화해.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그리고 칼 쥐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가. 그냥 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야 하고 전화 끊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난 고의성은 없다라고. 고의성이 없다라고 계속 되풀이되면 그 사람 교사하지 않은 것이냐? 가스라이팅은 교사하지 않은 거냐? 물론 그게 이제 멜버른 살인 사건이나 미국의 어떤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굉장히 그게 많이 얘기하대요. 직접적인 고의성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스라이팅하는 어떤 예. 수준이냐? 이번에도 거의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위증교사범이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변론일서 보내줄게. 그리고 진술서 법원에 내지만 나한테 줘. 내가 수정해 줄게.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근데 내 기억은 이거야라고 30분간 얘기해서 그 다음에 위증교사 아까 그대로 나는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억대로 얘기한 거 모두 다 무죄라면 예. 고의성 없고 다 무죄라면 이제부터 위증교사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뭐에 이 사람 이재명의 요청에 응을 받고 했다. 근데 너는 위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통상적인 요청이고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 차원이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위증교사를 통상적인 방어권 차원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정 변호사님은 글쎄요. 일단은 요청이 있었다는 거 그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죠. 네. 그다음에 이 설명 자료 9페이지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아예 그냥 통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 그 위 증언들은 위증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는 이야기예요. 피고인 김진성은 피고인 이재명의 각 통화, 전화 통화했잖아요. 아하. 그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니까 김진성이 이재명의 통화를 듣고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이 부분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사 행위 인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걸 예.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재명이 무죄다. 왜? 교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좀 뭐 그 내가 뭐야 들은 대로 이야기해주고 내 기억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갖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고의가 없다라고 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판부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설지 어떤 증언을 할지 예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걸 내가 뭐하고 비유하면 맞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법원에서 너 음주운전한 거 인정이 된다. 음주운전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러면서 네가 술 마실 당시에 운전을 할지 안 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한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뭐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관여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설명 자료에서도 뭐를 설명하느냐. 이재명의 당시 변호사가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자주 하고 예. 만나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인 진술서를 쓰는데 그걸 다 첨삭해 주고 심지어 증인 신문 사항까지 같이 토론해 가지고 논의해서 만들었던 게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걸 다 인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는요. 뭐냐면 본인에 대한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은 제 클라이언트 행동이랑 등치가 된다고요. 똑같이 등가적인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걸 갖다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 김동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그 재판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게 저 사람들이 변호사를 안 해봐서 그 판사만 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 배석 판사들은요. 변호사 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하. 이거는 뭐 당연히 고등법원에 가면 아. 달리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 예,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해할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밝혔고 이제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시던데. 근데 이종훈 평론가 하나만 두 개 말씀하셔도 돼요. 예. 지금 자, 다들 마음이 지금 답답하신 것 같은데. 이 재판부는요. 이 재판부는 예. 뭘 인정했냐면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어떤 거냐면 예.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 자 2002년도에 어쨌든 150만 원의 그 검사 사칭에 대해서 벌금형이잖아요. 예, 예. 그때 거짓말한 거 그때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제 이걸 부정하냐면 경기도 지방선거 나올 때 후보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얘기해요. 예, 예. 그 누명이 바로 KBS와 김병량 시장이 서로 짜고 자기를 지금 주범으로 몰았다. 이게 누명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저께 재판에서 그거는 다 허위 사실이에요.
왜냐? 그 변호사가 그 묻는 것을 지금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김진성 씨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인정했어요. 요청을 받고 했다. 근데 이건 허위다. 그러면 너는 위증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다면 뭐예요? 누명을 쓴 거에 증인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증거 없어요. 예. 이 사람이 그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 당시에 재판부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무죄가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아니 이 법리적으로 지금 누가 무죄고 유죄고 말고 이렇게 판결하면 뭐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웃고 있는데 거꾸로 이걸 해석하면 너 당신 그때 누명 쓴다는 거 이번 판결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예.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더 불만했어요. 뭐, 정 변호사님 말씀해 뭐 주세요. 불만은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오늘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예. 저기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것도 이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음.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예.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증거가 있겠는가? 증거 없어요. 결국 증언밖에 없어요. 증언. 내가 누명 썼다는 걸 어떻게 그 입증하겠습니까? 그때 뭐 객관적 물증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언이 필요했는데 누구의 증언이 필요했느냐? 김진성의 증언이 필요했다는 거를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왜 김진성의 재판이 필요했는가? 요거 보고 저 처음 알았어요. 첫 번째 김병량 시장의 핵심 측근이다. 뭐 이건 저도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과 무고죄로 고발했잖아요. 이 고소 대리를 한 사람이 바로 김진성 씨래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김진성의 그 증언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 증언을 위해서 김진성 씨 만나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이러면 이건 당연한 위증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잘 나가다가 이 재판부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권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통상적인 요청이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 통상적인 증언 요청 방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전제되는 사실하고 결론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 어떻게 이렇게 쭉 나가다가 뭐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그러다가 뭐 이거는 그 삼천포로 빠지는 그 삼천포 가가지고 뭐 방어를 먹으려고 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참 희한한 설명 그 자료를 갖다 냈기 때문에 예. 이거 만약에 판결문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판결문 나와서 또 꼼꼼히 보면 또 어떤 황당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지 참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결코 정 변호사가 삼천포 시민들에게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사천인데 네네. 사천 시민들이 그 속담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빠졌다. 사천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 자, 그런데 이게 2심이 그러면 또 이제 고등법원에서 논의될 때 네네. 이것도 역시 증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2심 결과는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증인 더 나올 거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미 모든 객관적인 사실관계,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은 다 끝났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고등법원 판사님들의 재판단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증인 신청하고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도 이거 보고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빨리 재판 진행해가지고 예. 고등법원 판결 한번 받아보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예. 충분한.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 1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자 이게 또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어제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25일 1심 결과 이후에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아마 한동훈 대표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당에 지금 이런 걸로 논란할 때냐라고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근데 오늘도 그러한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최고의 충돌이 있어서 당에 너무 자존심을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없는 분란을 만들어낸 분이 문제다.
자, 그리고 이제 분란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밝힌 거는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뭐 김대남 씨 사건에 언급됐던 분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게시판 얘기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이 그한 2년 반 동안 당 대표에 관련돼서 늘 어떤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김기현 대표도 그랬고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 끌어내려지고 김기현 대표 끌어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집어넣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다시 이게 하나의 어떤 패턴이 돼버렸다. 물론 각각의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왜 한동훈 대표가 빨리 대답을 안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당원 게시판이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당원 게시판이든 어떤 게시판이든 커뮤니티의 철칙이 뭔지 아세요? 익명성. 아니요. 아, 뭡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고. 철칙이 뭔지 땡! 아세요? 방장이 있어야 되고. 방장! 그 방장이 뭘 해야 되냐면 예. 욕설, 아. 음란물, 아. 비방 아.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것이 수준이 범법의 수준이다 그러면 다 고발하면 돼요. 아. 범법의 수준이 아니면 계속 경고하다가 삭제하고 그 사람 추출하면 돼요. 예. 이건 어떤 커뮤니티든지 늘 갖고 가는 패턴이에요. 아하.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어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돼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다 빠져나가요. 아, 너무 깨끗하면 또 너무 타잖아요. 언론을 막히잖아. 예,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위를 사실은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여기서 또 막 와서 와글거리게 하는 게 방장의 역할이거든요. 아. 지금 문제는 딱 그 문제예요. 당원 게시판에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가 됐었느냐. 안 됐다 그런다면 그것 자체가 관리에 대한 문제이고. 아. 그런데 이것을 갖고 어떤 특정 대통령을 비난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수준이 뭐냐?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만든 노사모의 그렇죠. 홈페이지를 보면 뜨거웠어요. FTA 관련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시면 그럼요. 이라크 파병. 예, 난리가 그때 났었어요. 그거 안 잘랐어요. 예, 막 예. 노무현 대통령 이건 안 된다라고 아. 얘기하는 노사모 회원들을 안 잘랐어요. 그리고 맞아요. 적정하게 논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도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봤더니 한동훈 일가가 뭘 했다라는 그 게시글 중에 적정하게 비판 글은 있어요. 예. 근데 비난 글은 한동훈 이름으로 된 게 비난 글이에요. 이건 법적인 수준에 오락가락할 수 있는 글들인데 한 12개 이게 된다고 12개. 12개, 8명의 동명이인이 있고 예. 아시다시피 그거 시간대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없는 시간대가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 김남국 코인하는 거랑 견줘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얘기하고 있는 시간대에 어떻게 칩니까? 한동훈의 아이디는 한동훈 대표가 아닌 걸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것 이외에 한동훈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글 중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방장이 잘라버리고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고발할 예. 그럴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당원 게시판 국민들이 봅니까 그거? 못 들어갑니다. 완전 못 들어가요.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와글와글 거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국민들도 못 들어가는 거를 기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통령은 뭘 어떻게 했다, 모함을 했다, 어떻게 해서 그걸 공격한다. 저는 이게 당원 게시판 갖고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릴 일이냐. 근데 어제 이제 장해찬 전 최고 나와가지고 예. 아니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 썼냐 안 썼냐 딱 요거에 답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요거만 답하면 끝난다.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정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해요? 네네네, 저는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보고 그 다음에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없는 분란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여당에 예. 분란이 없습니까? 치열한 분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이걸 침소봉대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윤계 친한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문제를 그 법적 문제로 치환해 가지고 풀려고 한다. 반대예요, 반대.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법 이야기 계속하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대표하고 대표 가족은 똑같이 취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안 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고 진짜 장해찬 그 이야기대로 장해찬 뭐 전 최고위원인가 뭐 어쨌든 그 이야기대로 예. 아니 우리 집사람이 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아니 뭐 좀 이렇게 부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죄송하다 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거 했으니까 당 대표 나가라 쫓아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했어도 문제 아닌데. 했어도 문제 아니고 뭐가 문제냐, 그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여기는 당원 게시판이다. 우리 집사람 당원이고 익명성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뭐 그게 조금 뭐 도가 지나치고 그랬던 것 같으면은 그럼 뭐야 이렇게 잘못했다 이 이야기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닮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직언을 하고 계세요? 왜 사과를 갖다가 안 합니까? 왜 사과를 못 합니까? 사과는요 제가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 어제 무죄 나왔지만 15일 날 뭐 나왔습니까? 유죄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과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선거 관련해서 거짓말했다고 해서 유죄 나왔는데도 유감 표명도 안 했어요. 사과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자신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과 안 하고 이렇게 뒤로 쫙쫙쫙 빼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뭔가 구린 게 있거나 뭔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꾸 저런 모습 보이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또 이제 보면 최고위 회의 보면 김민전 최고위원이 네네. 바로 옆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앉아 있는데 이게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게시판 논란을 정면에서 앞에서 이제 면전에서 뭐라고 하고 또 이제 고소고발까지 한다. 그 고소고발 하려면 나에게 문자 폭탄한 사람도 경찰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사실과 다르다. 확인하고 그런 거 발언을 하셔라. 이렇게 또 약간 뭐랄까요 설전이 있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고의 회의는 그래도 당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러게요. 대개는 서로 공격하는 건 비공개 회의에서 하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그날의 어떤 이슈들 그러니까 원래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두 발언을 서로 나눠요. 원래는 그게 다 어느 정도는 쉐어를 합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명 재판은 누가 얘기하고 아니면 뭐 지금 그 정책적인 부분은 누가 얘기하고 해서 좀 나눕니다. 그래갖고 딱 한순배 딱 최고위원들끼리 돌고 비공개하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뭐 이견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도 작심을 했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어쨌든 제기하겠다 작심을 했고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월요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SNS 글들이 많았어요. 한동훈 대표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월요일 날 열린 최고위에서 도전과 응전이 벌어진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주재자잖아요. 사회자잖아요. 다 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자. 어디서 그 기사냐 어디서 봤느냐라는 그런 추궁이 있었고 기사에서 봤다. 내가 그 기사에서 봤으니까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비공개에서의 설전은 그 다음부터는 한국적 왜 그 뒤끝 이런 거예요. 한국의 싸움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저 계급장 뭐야? 뭐 거의 부수지잖아요. 몇 살이야? 조직 부총장이 최고위원한테 그러면 돼. 뭐 이런 수준의 어떤 설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설전은 뭐 그 거의 의미 없는 어떤 뭐 뒤끝의 개싸움에 불과하고 그 앞에 있었던 부분이 좀 핵심인데 이제는 정말로 근거를 갖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금 정변의 그 지적에 대해서 일부분 저도 수긍을 해요. 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 그냥 지켜만 봤다. 물론 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을 일면 또 저도 고개 끄덕이게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제 2의 김옥균 프로젝트로 나를 뽑아내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방어를 해야지 하는 그런 그 방어 기제로만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지금 이 불거졌다면 예. 한동훈 대표한테 사실은 주도권이 있다. 뭐 사과를 하든 아니면 해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아니면 확실히 무언가를 밝히든 고소고발을 하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건 대표다. 그러니까 대표가 선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당 대표 흔들기다라는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 변호사님은? 이게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발동이다. 친한계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를 만약에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일 경우에 당 대표에 물러날 정도의 이슈로 커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예, 이거를 자꾸 이렇게 곪게 만들면 시간을 끌고.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예. 그냥 뭐 간단하게 여드름 같은 거 그냥 쫙 짜버리고 그 끝나면 되는데 네. 그걸 계속 두고두고 하면 종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옛날 속담인데 어떤 속담이 있냐면 거지끼리 자루 찢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거지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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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넉마이 가죽 있잖아요. 예. 자루 있잖아요. 자루. 그거 거지들끼리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그 찢는 모습하고 뭐가 다른가. 어제 위증교사 무죄 나왔잖아요. 예. 이 위증교사죄는요.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그 범죄였어요. 그런데도 무죄를 받아냈어요. 누가? 야당이. 그런 야당을 앞두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당은 여당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2023년, 2024년 그 국민의힘 같이 허약하고 약체인 여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2024년 민주당 등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그 무도한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예. 그러한 야당이 있었습니까? 예. 없었잖아요. 그런 야당을 앞두고 저런 여당이 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어쨌든 저 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 우리 집에 문제 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가장이니까. 국민의힘에 문제 있으면요. 누구 책임이냐? 한동훈 대표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 하려고 그거 하라고 대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빨리 해결해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전선을 정비해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제 무죄 나온 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위증교사는 1심, 2심 대법원 쭉 고속도로 같이 끝날 거였어요. 그런데 어제 무죄가 나온 바람에 저는 다음 그 고등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확률이 90%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도 또 무슨 뭐 위헌재청을 갖다 한다느니 뭐 별별 이야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야당을 앞두고 저렇게 당내 분란하면요 공멸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법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진은정 변호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해찬 전 최고는 강남만 카푸치노 이야기 나와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또 본인 SNS에 그런 글도 쓰기도 하는데 경찰도 수사 중이라고 하고 네네. 이게 업무방해로도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감당해야죠.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네. 감당 못하면 대표 그만둬야죠. 아하. 그런데 감당을 해내고 대표 자리를 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렇죠. 아. 그렇지 않으면 저 그 임금님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 이제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익명성도 보장돼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충분히 디펜스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범죄적인 뭔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예컨대 뭐 윤상현 의원이 뭐 지금 당 대표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윤상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타격은 더 심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갖다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나름대로 보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줄 수 있는 시간은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대로 뭉갤 수는 없다. 네네. 한동훈 대표 스스로 이 문제에 결단을 하셔라. 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특검법이었는데 거부권 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결 일자가
내달 10일로 하기로 이제 의결이 그 어떤 국회에서 지금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군요. 자, 일단 오늘 대통령이 제거하면서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인데 일단 거부권 행사가 됐고 이제 재의결 시기가 이제 28일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달 10일, 12월 10일로 됐네요. 자, 이렇게 늦춰졌는데 이거 어떤 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정 변호사님부터. 저는 어제 판결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제 판결이 만약에 어제 유죄 나왔으면요. 아하. 민주당은 지금 초상집이었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하.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래도 꿈틀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게 그게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예. 다시 진행하는 게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 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이제 여유가 확 생긴 거고 그런 다음에 28일엔 뭐가 나오냐면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인섭 씨하고 같이 또 엮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물타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르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됩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는 그렇죠. 이게 뭐가 드러났냐면 예. 특검법의 날짜를 정하고 내용을 정한 건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돼 있구나. 이게 만약에 정말 어저께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단일 대우로 계속 또 비명계가 아무 얘기 못하게 예. 계속 집회도 계속 독려해야 되고 또 이 특검법을 뭐 계속 상정을 해서 봐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이렇게 계속 거부하는데 또 제의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유죄로 계속 나오고 예. 있다. 이걸 대비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있었으나 어저께 한숨 돌린 게 그대로 또 연기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다 예. 정략적인 차원이구나. 아하. 국민들이 저는 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특검법은 지금까지의 세 번보다 더 열악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도 상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로 캐비닛은 안 열어본다. 서로의 서랍은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아. 그 서랍을 연 순간 그 어떻게 공천을 하고 어떻게 상대를 생각하고 있고 상대에 대한 어떤 속마음. 맞춤형 전략들이 그대로 다 있는데 네. 그건 서로 손대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아.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 그게 범법인데 예. 그 전에 댓글 공작팀이 다 당해서 있었어요. 아. 그래갖고 여의도 앞에 무슨 오피스에 다 있는데 서로 알아요. 저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우린 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근데 서로 안 건드렸어요. 예. 근데 그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저 경찰에 저기서 뭐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응전이 와요. 아하. 저기도 하고 있다 하고. 저긴 12동이에요. 예. 우리는 이게 다 9동이에요.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예. 다 그렇게 해서 서로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아하. 근데 이거는 지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공천 개입을 보겠다는 건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명태균 씨가 들어간 그 부분이죠. 근데 예. 특검도 자기가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대법원장이 임명했는데 계속 비토하겠다는 건 자기네들이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임명한 특검이 상대 당의 서랍을 다 탁탁탁탁 털게 만들겠다? 이건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다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부가 내용에 빠져 있고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친한계 친윤계가 갈라서면서 오히려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적인 판단으로 또 민주당은 또 시간을 좀 더 벌어볼까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특검법은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 국민의힘 당연히 원하지 않죠. 민주당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네. 만약에 조금 전에 이제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끝.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주절주절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론의 압력이 심할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 뭔가 사족을 갖다 붙이잖아요. 아하.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당도 특검법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괜히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 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잘 해왔는데 그런데 막상 이 물건을 딱 팔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놓을 듯 말 듯 하면서 아. 계속 그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아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진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다음에 최상봉 관련된 여러 의혹들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법원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쪽 같은 분이에요. 대법원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법조인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합당한 사람을 추천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이 한 2명 정도 뽑으면 저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 임명해라.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 못하는 게 혹시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이 특검이 돼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까? 그게 걱정되는 것이다.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합쳐 한 3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오찬 점심이 있었다. 점심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한동훈 대표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또 한동훈 대표를 빼고 세과실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표 단속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늘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번 3번 그 특검 그때마다 대통령실에 먹었어요? 그 주방장이 굉장히 바빴어요. 아. 그 의원들 그 식사 대접하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새로운 뉴스 아니고요. 아하. 늘 있어왔던 뉴스를 왜 그렇게 새롭게 말씀하시는지. 30명 이상이라고 해서 대규모 오찬이라고. 그때도 뭐 한 20명 뭐 20명 뭐 해서 띄엄띄엄 이제 띄엄띄엄. 다 합치면 비슷한 인원이고요. 먹은 건 비슷하다. 네네. 늘 이 만찬 정치를 우리가 오찬 정치, 식사 정치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신선하다. 안 신선하다. 프레시하진 않다. 예. 그리고 뭐 밥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을 뭐 다시 바꾸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끼리끼리 식사하는 모습은 사실 되게 보기 흉하다. 저는 이 정부의 이 대통령실의 가장 큰 첫 번째 잘못된 게 네 사람만 부른 거. 그러니까 친윤 네 사람. 부부 동반으로 그걸 또 조용히도 안 하고 다 드러내게 친윤 4명과 함께 대통령 부부가 식사를 했다라고 공개한 점.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언을 했잖아요. 나하고 참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실에 와서 마음껏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 하는 거 선언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 일환이 아닐까. 그렇군요. 예. 정 변호사님. 저는 밥 잘 먹고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왜? 그 개파면 결과 보고. 아니요, 유죄. 유죄. 네네. 저는 이게 왜 어제 모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뭐 이날 잔치국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때 뭐 이야기 나온 거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몇 시에 나와? 한 2시쯤 나올 건데 몇 시면 판결 선고할까? 한 2시 반이면 나올 거지. 뭐 위증교사 볼 거 있겠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진짜 한 2시 반 40분 뭐 이때쯤에 딱 판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는 밥 먹고 헤어졌겠죠. 그래서 비싼 밥 잘 먹고 그냥 배부르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 판결을 갖다 딱 봤을 텐데 예. 그거 보고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온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유죄 나올 거고 이게 유죄가 나오면 정치판이 바뀔 것이다. 국면이 전환돼가지고 우리 여당한테 훨씬 더 유리한 그 국면이 조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내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급 브레이크가 딱 걸려 버리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 밥 먹은 건요. 제 눈에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밥을 안 먹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밥 드시겠죠. 밥은 매일 먹는 거니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약간 기운이 없는데 날씨 탓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아침에 눈도 오고 한다니까 출근길 조심하시고. 날씨 탓이 아니고요. 예. 나이 탓이에요. 나이 탓이구나.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두 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